사랑에는 나이가 숫자일 뿐이라는 말,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하지만 그 나이 차이가 15살이라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60세 김영철님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 첫사랑이자 영원한 동반자라 믿었던 이정혜 씨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학 시절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이후 가정을 이루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철님의 삶에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10년 차였던 어느 날, 정혜 씨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고, 병마와 싸우던 그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영철님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고, 오랜 고독 속에서 다시 사랑을 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영철님에게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바로 45세 연하의 박수진 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자선 행사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수진 씨는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을 웃게 했고, 영철님은 그녀의 매력에 한눈에 반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빠르게 가까워졌고, 영철님은 수진 씨가 가진 젊음과 에너지에 매료되었습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가족을 소개하며 결혼까지 순탄하게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후 초반, 두 사람은 정말 알콩달콩했다고 합니다.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며 웃음을 나누고 미래를 설계하던 시간은 영철님에게 정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며 즐겁게 지냈고, 영철님은 수진 씨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물건들을 요구하는 정도였지만 점차 그 요구는 커져만 갔습니다. 처음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인 건 결혼 6개월 차, 영철님이 수진 씨에게 생일 선물로 작은 목걸이를 사주었을 때였습니다. 오빠, 이거 너무 소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특별한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반지 같은 것. 영철님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게 꼭 필요한 거야. 수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나도 이런 특별한 선물이 필요하잖아요. 나도 여자니까요. 그때부터 수진 씨의 요구는 점차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일과 기념일마다 더 고급스러운 선물을 요구하고, 여행을 갈 때도 항상 더 비싼 호텔과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호화로운 걸 원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어쩔 수 없지라며 수진 씨의 요구를 들어주던 영철님은 점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영철님에게 놀랍게도 집을 리모델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빠, 우리 집 너무 낡았잖아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집으로 바꾸면 좋겠어요. 수백만 원이 들더라도 예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영철님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런 큰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은 아직 괜찮지 않나?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들여서 바꾸려는 거지? 수진 씨는 조금 놀란 듯 말했습니다. 그냥 오빠랑 함께 살면서 행복하고 편안한 집을 만들어야지요. 사실 우리도 좀 더 멋지게 살아야 할 나이잖아요. 그 이후에도 수진 씨는 집안의 작은 부분들까지 바꾸자고 요구하며 금전적인 부담을 더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영철님이 자신의 친구들과 만나지 않도록 압박을 가했으며 그 돈을 모두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날 영철님은 친구들과 함께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평소처럼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수진 씨는 다소 냉담한 태도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예요? 또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느라 내가 외롭잖아요. 그 돈으로 더 좋은 것을 사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영철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중요한 일이잖아. 혼자 있는 시간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가끔은 나도 내 시간을 가져야지. 수진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래요.
오빠는 늘 친구들과의 시간이 중요하죠. 하지만 나와의 시간도 중요하지 않나요? 왜 내 요구는 그렇게 무시하는 거죠? 영철님은 그제서야 그녀가 금전적인 요구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도 계산하려는 모습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자꾸만 자신의 시간을 정당화하려 하고 매번 무엇을 해줄 수 있냐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 영철님은 점차 수진 씨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영철님이 어느 날 수진 씨의 요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들어 너의 요구가 점점 커지는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너무 금전적인 부분에 집착하는 것 같아서 불안하다. 수진 씨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결국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게 다 오빠를 위해서예요. 나는 오빠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해서 그렇지.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과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철님은 그녀의 사랑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계산하려는 마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 점점 더 계산적으로 변해갔고 영철님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물질적 안정과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고 그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결국 영철님은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금전적인 계산과 전략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영철님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사실 내가 요즘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만약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사망보험금이나 재정적인 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제대로 준비되어 있어야 안전하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수진 씨가 단순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그런 말을 꺼냈다고 생각한 영철님은 별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계산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럼 만약 당신이 이런 보험들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해야 해요. 나도 사실 당신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준비해두면 나중에 내가 겪을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철님은 순간 그 말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가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는 거야?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물론 당연히 보험금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갑자기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좀 불편하네. 하지만 수진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논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준비는 해두는 게 좋죠.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내가 그거로 돈을 벌면 나중에 삶이 더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나는 당신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 모든 계약서를 준비해두면 두 사람 모두에게 더 큰 안전망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영철님은 이제 수진 씨의 말 속에서 점점 더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안전망이라는 것이 진짜 안전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자신을 이용하려는 계산적인 계획인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수진 씨는 더욱 확신에 차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영철 씨, 사실 여러 가지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해요. 예를 들어, 당신이 저축을 하거나 투자하는 것들을 내가 관리하면 나중에 내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부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철님은 점점 더 놀랐습니다. 수진 씨가 이제 사망보험금과 계약서들을 자신을 미래의 투자처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사망을 떠올리며 그 보험금과 계약들을 활용하려는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수진 씨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임을
영철님은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영철님이 이를 알아차린 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신이 제시한 계획을 실행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각종 계약서와 사망보험금 관련 문서들을 검토하며 영철님이 사망보험금으로 자신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보험에 몇 가지 항목을 추가하면 그 금액이 결국 나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점을 미리 준비해두면 우리 둘 다 불안할 필요 없겠죠? 수진 씨는 정말로 모든 것을 그 계산대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말투 속에는 그 어떤 감정적인 연결도 진정성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데만 몰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철님은 결국 수진 씨의 의도를 확실히 알아차렸고 그 순간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진정한 사랑에서 더 이상 벗어나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수진 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그녀는 그를 보험금 수혜자로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철님은 결국 수진 씨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더 이상 나랑 그렇게 계산적인 관계를 계속할 수는 없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꼈다면 이런 요구는 하지 않았을 거야. 나는 내가 사망하면 보험금이나 계약을 통해 돈을 벌려는 의도가 아닌 진정한 사랑을 원했어. 그 말에 수진 씨는 잠시 멈칫했지만 결국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게 다였어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더 이상 이 관계에 의미를 두지 않겠어요. 뭐라고? 당신 정말 몰라요? 내가 이렇게 당신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줬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게 얼마나 큰일인 줄 알아요?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해야 하는 거예요. 영철님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진 씨가 그동안 금전적 요구를 계속해왔지만 이번 발언은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고른 뒤 억지로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아, 그 말은 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나도 내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걸 해주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게 내겐 정말 상처가 돼. 수진 씨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말을 계속했습니다. 상처요?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당신을 선택해준 것도 내가 얼마나 큰 결단을 내린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해준 거 그게 정말 큰일인 걸 아셔야 해요. 영철님은 점점 더 화가 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내가 나보다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고 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말도 이상하고, 내가 나에게 그렇게 조건을 다는 게 정말 말이 되는 소리야. 수진 씨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나 같은 젊은 여자가 당신 같은 나이 든 사람과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모를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영철님은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희생이라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뭔데?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해? 내가 나이가 많아서 너에게 부족하다는 건가? 수진 씨는 그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욱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 희생하는데 그만큼 해주는 게 없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도 하고 집안일도 도맡아서 하면서 당신을 위해 힘든 일도 다 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 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 보면서도 아무것도 안 해줘요. 영철님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내게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그럼 지금까지 내가 뭐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너에게 돈만 주고 물질적인 것만 챙기면 그게 다야.
수진 씨는 그에게 화가 나서 더욱 거칠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예요. 돈도 안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해주지도 않으면 내가 왜 당신에게 이렇게 살아야 해요? 내가 젊은 나이에 이렇게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영철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말이 아무리 상처를 주고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젊은 나이에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은 그가 이제까지 사랑했다고 믿었던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영철님은 그날 밤 수진 씨와의 싸움 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해줬는데 감지덕지해야 한다. 그 말은 그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의 사랑과 존경은커녕 그저 계산적인 계약처럼 여겨졌다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영철님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그렇게 말할 때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사랑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녀의 요구에 얼마나 많이 응해왔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수진 씨와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결국 내일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혼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혼한 후에도 내가 지켜야 할 권리가 있을까?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다음 날 영철님은 결심을 굳히고 이혼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변호사는 그를 앉히고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이혼에 관한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변호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철님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점점 계산적이고 물질적인 요구만 하더라고요. 최근엔 아내가 제 사망보험금이나 재정적인 부분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매우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겠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당신이 불리한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아내가 이혼 후에도 금전적인 요구를 지속할 경우 당신의 입장에서 매우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영철님은 그 말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이 아내와의 결혼 생활에서 겪은 갈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겠다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우선 아내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미리 파악하고 당신이 받게 될 재정적인 보호를 강화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또한 사망보험금과 같은 금전적 문제도 철저히 다루겠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남편에게 어떤 경제적 의무를 요구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영철님은 변호사의 말을 듣고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자신을 금전적으로 이용하려 했던 부분에 대해 변호사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했고 영철님은 이제 혼자서 이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후 영철님은 이제 이혼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수진 씨와의 대면을 피하며 점차 이혼을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여전히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철 씨, 내가 이렇게 결혼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죠? 이제 우리가 헤어진다면 그동안 내가 이렇게 해준 거 그만큼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변호사는
이미 영철님에게 필요한 법적 근거를 준비해 놓았고 그의 입장은 점점 더 확고해졌습니다. 수진 씨는 법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고 그녀가 제기한 요구는 점차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더 이상 금전적인 요구를 강하게 밀어붙이지 못했고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영철님에게 여러 가지 유리한 조치를 취하며 그의 권리를 철저히 지켜주었습니다. 수진 씨가 더 이상 영철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 없도록 모든 계약서와 문서를 정리하고 영철님의 재정적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몇 달 후 이혼 판결이 내려졌고 영철님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감정적 고통과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혼 후 영철 씨는 한동안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며 취미 생활에 몰두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만끽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즐기며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을 찾고 음악을 들으며 독서도 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그에게 한때의 소중한 여유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어느 순간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취미 생활에 집중하고 새로운 활동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 어떤 것에서도 진정한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야. 그는 자주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가 끝나고 나면 여전히 그 깊은 빈자리가 그를 따라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혼 후 혼자서 생활하는 것이 익숙해지기는 했지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와의 결혼에서 겪었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혼자 있을 때마다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그는 여전히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며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시작된 수많은 갈등들, 물질적 요구, 그리고 감정적 거리감.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는 이 결혼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이익을 위한 거래였던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곧 영철 씨는 그 생각을 떨쳐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진 씨와의 결혼이 끝난 뒤 그는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과거를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것도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살아야 한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혼 후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살아가야 했습니다. 과거의 아내, 그 중에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이미 세상을 떠난 첫 번째 아내에 대한 생각은 그의 마음을 더 깊이 울렸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는 오래전 암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진정한 사랑을 주었고 그와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지만 결국 그녀의 병마에 의해 그들의 시간은 짧게 끝이 났습니다. 영철 씨는 아직도 그녀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사랑했었지. 내게 모든 것을 주었고 그 사랑은 진심이었어. 그렇다면 나도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 첫 번째 아내와의 추억이 영철 씨를 따뜻하게 감싸며 그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겨 주었습니다. 그는 그녀와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었다고 확신하며 그 사랑이 그의 삶을 지탱해 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도 살아가야겠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살 수는 없잖아. 그는 이렇게 마음을 다잡으며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수진 씨의 물질적 요구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갈등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더 건강하고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영철 씨는 다시 한번 삶을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아내가 남긴 사랑과 함께 그는 다시 희망을 가지고 걸어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영철 씨의 이야기는 어땠나요? 그의 결혼 생활과 이혼, 그리고 그 후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느낀 것은 결국 삶에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진정성과 자기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철 씨는 많은 고통과 상처를 겪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존중과 진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지 않았나요? 영철 씨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마도 누구나 각자의 삶에서 사랑과 갈등을 겪으며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영철 씨처럼 우리도 때로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결국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